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변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12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방역 문제, 또 부동산 재건축 문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참 많죠. 비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 시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박원순의 서울시가 잉태하고 키운 이 시민단체 생태계입니다. 서울시 예산 그리고 세금에 기대서 아주 뿌리 깊게 지금 서울시에 자리 잡게 된 이 시민단체 생태계인데요. 자, 제가 오늘 놀랄만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자, 매일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목 보시면 박원순의 서울시 시민단체에 5년간 7천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냐?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시민단체 공모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5년간 3.6배가 늘었고 지원 대상 단체 수는 2.3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시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시민단체 숫자 2016년도에는 1,433곳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5년 만에 이 숫자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2020년에 서울시로부터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시민단체는 무려 3,339개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3,000개가 넘는다. 여러분,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치입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이들에게 지원된 서울시 예산만 7,111억 원입니다. 7천억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변 그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참 아리송한 이런 간판을 단 이런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제가 사는 이 서대문구 이렇게 동네 주변을 다니다 보면 무슨 뭐 마을 공동체, 뭐 주민자치센터, 뭐 희한한 뭐 옹달샘 이런 이름이 붙은 간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단체들이 도대체 이 마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정말 주위 한번 돌아보시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전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이런 시민단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박원순의 서울시는 시민단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뭐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아주 여러 요직에 굉장히 많이 앉혔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이 성중기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4년 이후 서울시의 5급 이상 개방형 직위, 별정직 보좌관, 그리고 산하기관 임원 현황에 따르면 조사 대상 666명이었는데 이 중에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25.23%인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뭔가 뭐 공모사업 형태로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거기 출신 인사들을 씀으로써 이 서울시와 시민단체 간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생태계가 조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그린 트러스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곳은 2016년부터 성수동의 서울숲 공원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원래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바꾸었는데 그 사업권을 이 서울 그린 트러스트가 따게 된 것이죠. 자, 2017에서 2018년 서울숲의 공원 운영비 85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서울 그린 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했던 인사입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서울단체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2015년 5월에 설립된 뒤에 여의도 공원의 스케이트장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자, 이후에 박 전 시장의 핵심 사업이었던 서울로 7017의 협력 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단체의 대표였던 조모 씨는 지난해 서울시 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또 이 조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원순 역시나 캠프 출신 인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 박원순 시장과 이 시민단체 사이에는 예산과 인사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자, 이들은 인권과 농업, 환경, 문화 아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각종 공모 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까지 생겨났냐면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없었던 서울시 산하에 이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도 사단법인 형태로 아주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왼쪽에 서울시 산하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역시 시민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자, 두 번째 있는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 저곳은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한다, 이런 사업 등을 지원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자,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단법인 마을이라는 곳에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이 기간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보시면 무려 332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자,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역시 박 전 시장 측근이거나 여당과 가까운 인물들이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사단법인 마을은 박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유창복 씨가 설립한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가 제공하는 이런 예산은 눈먼 돈이 되기 십상이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저는 대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지원된 시민들의 혈세 7천억이 넘는 이 예산이 정말 그 어떤 설립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졌는지 한번 대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도대체 이 서울시에 시민단체가 3,000개나 넘게 필요합니까? 그런 시민단체에 7천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코로나 시국에 거의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지난 4월 7일 조선일보에 저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선우정의 칼럼인데 김어준과 생태탕, 그리고 박원순의 생태계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 유산은 세금에 기대는 좌파의 합법적 생태계를 만든 일이다. 지금 최전선에서 광기를 발산하는 좌파의 전사 중 직간접적으로 그에게 녹을 먹지 않은 자가 없다. 원전 하나 줄이기는 좌파 동지들에게 광범위한 축제 기회를 안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태양광 사업으로 한몫 챙긴 운동권 허인회 씨가 대표적 인물이다. 윤미향의 정대협에 여성부 다음으로 많은 세금을 쏟아부은 곳이 박원순의 서울시였다.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단체를 키웠다.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를 2295개로 늘렸다. 네, 이 수치는 더 늘어났죠. 각종 보조금과 공모사업을 통해 이들에게 세금을 수혈했다. 이 모두를 좌파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수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혈세에 기생하다시피 해온 이 엄청난 숫자의 시민단체, 네, 오세훈 시장이 개혁해야 될 또 다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